예, 반상권 위원장 직무대리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예, 그 올해 10월 6일 미국 연방대법원이 구글의 인앱 결제 수수료 강제에 대해서 재재 판결 확정한 것 아시죠? 언론 기사를 통해서. 예, 이에 따라 구글은 이달 22일부터 미국 내 개발자들에 대해서 인앱 결제나 제3자 결제 수수료를 강제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맞죠? 예. 예, 그리고 인도와 브라질 역시 애플의 인앱 결제 강제 행위에 대해서 최종 제재 발표를 앞두고 있는 것도 아시죠? 예. 예, 그런데 이런 국제적인 규제 강화 속에서도 우리나라는 유독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최대 30%의 수수료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직무대리님, 이 방미통위에서 애플, 구글의 시장 지배력 남용에 대해서 저희가 보도 받기로는 구글 470억, 애플 205억, 합산 680억 원 수준의 과징금을 검토 중이라고 하는데 맞나요? 최대 금액이 680억. 예, 그 검토 중이신 검토 거죠? 중, 예, 그런데 지금 예를 들어서 EU 같은 경우에 8,225억 과징금 부과받았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그 글로벌 사례에 비해서 현저히 낮은 수준이라서 국내 산업이 피해를 보는 규모에 비해서는 굉장히 불균형한, 좀 어떻게 보면 역차별 조치로 좀 보이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예. 글로벌 외국은 전 세계 매출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관련 매출액, 국내 관련 매출액 대상 모수 자체가 좀 다릅니다. 예, 그러니까 그 제도에 대해서 좀 일정 정도 개선이 필요해 보이는데요. 예. 그 직무대리님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 앱마켓 시장에서 구글과 애플 영향력 이미 95%에 달하고 있죠. 예. 예, 구글과 애플은 전 세계 앱 생태계를 이끌어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인데요. 즉 혁신과 성장 그리고 책임을 주쳐야 하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그런 모습을 전혀 보이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지난 수년간 두 회사가 대한민국의 국민과 개발자와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에게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하고 있는 현실인 것 같습니다. 직무대리님, 인앱 결제로 구글과 애플이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걷어간 수수료 규모 얼마인지 혹시 아시나요? 지금 언론에서는 9조 원이라고. 예, 맞습니다. 말씀대로 한국게임산업협회, 한국게임산업포럼 자료에 따를 때 2020년부터 23년까지 두 회사에 낸 인앱 결제 수수료가 약 9조 원에 달한다고 합니다. 반면에 유럽연합에서는 애플에 5억 유로, 즉 우리나라 돈으로 8,225억 원 과징금 부과했습니다. 애플은 지난해 7월 항소하면서도 이 5억 유로 과징금을 회피하기 위해서 수수료를 10에서 17%로 인하하고 시정 조치를 이행하기도 했거든요. 이게 너무 비교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 예. 네, 그래서 우리나라 경우에 지난 2022년 3월부터 사실 또 세계 최초로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죠. 예. 시행했는데 사실 전혀 실효성이 없는 모습이거든요. 기껏 만든 법안이 빛 좋은 개살구 되는 거 아닙니까? 일부 보완이 좀 필요한 걸로 그렇게 저희들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구글과 애플이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 회피하기 위해서 외부 결제, 즉 제3자 결제 시스템을 허용하고 있는데요. 다른 시스템과 연결하면 위험에 노출된다는 보안상 이유, 또는 개인정보 보호 명목 이런 거 주장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26에서 27%로 수수료를 낮췄는데 문제는 여기에 결제 대행 수수료를 더하면 오히려 인앱 결제보다도 더 비싼 수수료를 지급하게 된다는 것이거든요. 알고 계시나요? 예. 저희들이 조사할 때 그런 부분을 조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이 문제에 대해서 제도를 마련해야 될 텐데 이렇게 우리나라 법 취지, 앱 생태계 훼손하면서 대한민국 입법 주권, 시장 질서 가볍게 여기는 태도 반드시 시정하셔야 될 것 같고요. 이런 꼼수와 무시 국민들 많은 피해 입고 있는데 아까 말씀 나눴던 680억 과징금 이거 너무 약합니다. 이보다 더 낮은 과징금 부과될 가능성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지금 최대 금액이기 때문에 최종 금액은 새롭게 구성될 위원회에서 논의돼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예, 그리고 문제는 이 과징금 액수도 있지만 이후에 그 과징금 이후에 구글과 애플의 대응이라고 볼 텐데요. 그리고 또 실제로 과징금 부과까지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습니까? 법적으로. 그래서 이 과정에서 우리 국민들이 입은 피해가 굉장히 막대하게 예상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대응 계획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꼭 종합적으로 검토하셔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직무대리님 그리고 오광혁 코바코 광고진흥본부장님 두 분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광고진흥본부장입니다. 네. 두 분 다 공익 광고 자주 보시죠? 네, 저희 제작하고 있습니다. 네, 올해 역시 광복 80년, 디지털 범죄 예방 등등 아주 의미 있는 광고들이 많이 만들어졌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최근에 의미 있게 본 광고가 기후 위기는 비싸다라는 광고였어요. 그 공익 광고가 따분하다는 그런 기존의 인식과 다르게 이것은 이제 기후 위기로 인해서 내가 직접적으로 겪게 될 어떤 물가 상승으로 인한 피해를 잘 접목해서 다루신 것 같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로 인해서 커피값이 8배 상승하고 생물 자원 다양성 감소로 인해서 화장품 값은 5배 상승한다.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지금부터 기후 비용을 줄이자. 이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익 광고가 사회적 관심사나 공공 문제를 우리 국민과 함께 생각하면서 해결 방안 모색하도록 이끄는 그런 소통형 캠페인으로서 그 중요성에 우리 국민 모두 다 공감하실 것 같고요. 그런데 문제는 이제 여기서부터인데 공익 광고 영향력이 점차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요. 지금 광고 시장이 기존 방송 중심 구조에서 온라인 중심으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지금 광고 규모가 몇 배나 차이 나는지 아시나요? 예, 뭐 정확한 수치를 24년 기준으로 방송 광고가 3조 2천억이고 온라인이 10조입니다. 예, 맞습니다. 이제 한 3배 정도 네, 차이가 나는 상황인데요. 방송과 통신의 경계가 허물어졌고 또 방송 시장 중심추가 지상파에서 온라인과 모바일, 그중에서도 넷플릭스 같은 OTT 또 온라인 플랫폼 기업으로 넘어간 현실이죠. 그래서 실제로 작년 하반기 국내 총 데이터 사용량 중에서도 1위가 구글, 3위가 넷플릭스, 4위 네이버, 5위 페이스북으로 이들 기업의 매출과 사회적 영향을 정말 지대한 실정입니다. 본부장님, 네. 현재 유튜브나 OTT, 네이버, 카카오 TV 사회적 영향력이 이렇게 확대하면서 해당 매체에 공익 광고를 유료로 송출하고 있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속적으로 유료 매체에 대한 집행액은 계속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는데요. 네, 그렇습니다. 무슨 이유로 감소했나요? 예, 저희 그 공사 사업비와 정부 기금 예산이 그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공익 광고 사업 예산이 매년 줄고 있어서 이로 인해서 유료 매체 집행액도 감소하고 있습니다. 네, 유튜브에 집행되던 양을 OTT, 네이버, 카카오 TV 같은 SMR에도 더 추가해야 되지 않을까요? 네, 저희가 그 시청자 미디어 이용 환경 변화에 맞춰서 2024년부터 OTT에도 저희가 그 유료 공익 광고를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공익 광고 의무를 방송에만 부과하는 것은 지금 현재 미디어 시장 환경을 볼 때 매우 불합리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이 필요할 텐데요. 현재 방송은 인터넷 매체보다 더 많은 규제와 사회적 책임을 여전히 지고 있습니다. 아시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인터넷은 방송과 달리 허가 승인제 아니라 신고제니까 그 의무를 부여하는 것이 과도하다. 있는 걸로 알고 있지만 이러한 주장이 더 이상은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직무대리님께 여쭙겠습니다. 이러한 시대 변화에 맞게 정보통신 제공자들의 공적 의무를 다해야 하죠. 온라인. 공감하시죠? 그래서 OTT나 SMR, 유튜브에도 공익 광고 의무 송출 함께 지게 하는 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지금 그 부분은 그 법적으로 현재 방송법상 그 OTT 사업장 빠져 있습니다.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으로.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온라인 광고로 경제적 이익을 얻는 정보통신 서비스 제공자에게 공익 광고 송출 의무를 부여하는 정통방법 개정안 지금 대표 발의 준비 중인데요. 이에 대해서 동의하시죠? 온라인 사업자가 그 영향력에 맞는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을 부담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그 새로 출범하는 방미통위가 공익광고 또 주무부처이기도 한 만큼 시대 변화에 맞게 제도 변화를 꼭 이끌어 주시기를 바라고요. 저도 최대한 협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기관 모두 이 문제 좀 검토하셔서 종감 전까지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반상건 직무대리님. 유튜브 등 글로벌 빅테크 영향력이 막강해지면서 아까도 얘기가 나왔는데요. 그 허위 조작 정보, 불법 정보 유포로 인한 피해가 굉장히 심각하죠. 예. 네.
그래서 이런 부작용 줄이기 위해서 온라인 플랫폼의 자율 규제를 기반으로 사회적 책임을 부과하는 그 유럽연합의 디지털 서비스법 알고 계시죠? 예, 이 DSA와 같은 입법을 우리도 서둘러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제가 알기로 방통위에서 오래전부터 연구 용역을 통해서 관련 내용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예. 예, 서둘러 성과 내도록 하시고요. 제가 다음 달 개최 준비 중인 입법 토론회에서 논의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리고 직무대리님 그 허위 조작 정보 대응에 있어서 민간 팩트 체크 활성화 중요하다는데 동의하시나요? 예. 예, 그렇습니다. 네, 지금도 민형사적인 처벌 뭐 있을 수 있지만 그 대응 속도나 피해 구제가 아주 제한적이죠. 그리고 국가가 과도하게 대응할 경우에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 있기 때문인데요. 민간 영역에서 팩트체크 활성화를 통해서 국민의 미디어 리터러시 능력을 함양하는 그 방향이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방통위는 그동안 국회에 와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긴 했는데 그때마다 항상 뭐 정부가 지원하는 해외 사례는 없다. 이 그 팩트체크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셨던 것 같아요. 아시나요 혹시? 지금 그 부분은 지금 하반기에 저희들이 그 인터내셔널 팩트체크 네트워킹이나 EU에서 하고 있는 쪽 부분에 앞으로 연구를 지금 찾고 있습니다. 예, 자료를 예, 찾고 연구하신다는 취지인데 근데 너무나 쉽게도 제가 AI에 물어봤더니 유럽과 캐나다에서 정부 지원 이루어지고 있다고 공식적인 웹사이트 근거로 답했습니다. 팩트체크 한 내용이고요. 예, 이렇게 그 민간 팩트체크 활성화에 집중하는 해외와 달리 우리 윤석열 정부 국민의힘 오히려 팩트체크 생태계 파괴해 왔습니다. 2020년 시작된 팩트체크 사업에 대해서 편향성 논란 계속 야기했고요. 예산을 줄여 나가서 결국에는 2023년에 팩트체크는 스스로 문 닫게 만들었고요. SNU 팩트체크 센터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실 텐데요. 2017년 국내 최초 협업형 팩트체크 플랫폼으로 출범한 곳인데 상당히 다양한 활동해왔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도 좌편향 공격을 멈추지 않았고 네이버에서 결국 재정 지원 중단하면서 지난해 활동을 멈췄습니다. 아시나요? 예. 예, 급기야 윤석열 방통위는 팩트체크 사업에 대한 표적 감사로 사업자에게 억대 제재 부과금 부과했습니다. 바로 빠띠 이야기인데요. 표적 감사 내용 보면 정말 처참합니다. 빠띠 보조금 환수액 1억 9천만 원, 제재 부과금 5억 7천만 원, 총 7억 5천만 원의 폭탄을 맞았습니다. 알고 계시죠? 예. 예, 하지만 관리 감독 의무가 있는 방통위 어느 누구도 징계받지 않았고요. 열심히 일한 시청자 미디어 재단 직원만 징계받았습니다. 문성한 참고인 발언대로 바로 좀 부탁드립니다. 예, 그 징계 핵심 쟁점인 인건비 한번 살펴볼 텐데요. 방통위와 함께 보조사업자였던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미디어 신뢰 증진 팀장으로 팩트체크 사업 총괄하셨죠? 네, 맞습니다. 예, 사업 추진 당시에 빠띠와 협약 그리고 사업 경과 방통위에 모두 보고하셨죠? 네, 있습니다. 예, 예산 집행 내역도 수시로 보고하셨죠? 예산은 월별로 모니터링해서 네, 맞습니다. 그리고 지난해 1월 방통위가 발표한 감사 결과 혹시 보셨나요? 네, 확인했습니다. 예, 화면을 보시면 지금 방통위 감사 결과에서 빠띠의 소프트웨어 개발 인건비에 대해서 실제 지급한 급여 기준을 적용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삼았습니다. 그런데 당초 공고나 교부 조건 협약서에 이 실제 지급 급여를 기준으로 산정 정산한다고 명시돼 있었나요?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아닙니다. 그래서 참고인에 대한 징계 사건에서도 그 재단 징계위원회가 같은 쟁점에 대해서 참고인에 대해서 징계 사유 될 수 없다고 판단했죠. 네, 징계위에서 그렇게 결정했습니다. 예, 그렇다면 같은 이유인 빠띠에 대해서 보조금 이렇게 했다고 제재 부과금 부과하는 거 정말 부당한 거 아닙니까? 재심의를 방통위 감사 결과에 재심의를 요청했고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기각되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 요청 사항 지금 기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재정정보원 2021년 10월에 빠띠 현장 점검한 거 알고 계시죠? 네, 10월 달에 현장 점검 있었습니다. 예, 그때 기재부 관계자 참여했고 점검 결과 시청자 미디어 재단이 방통위에도 보고하셨죠? 네, 보고되었습니다. 예, 질문 드리겠습니다.
그 전 세계 앱 생태계를 이끌어온 글로벌 플랫폼 기업으로서 애플 혁신의 상징이자 책임의 주체여야 합니다. 그러나 지난 수년간 대한민국의 국민과 개발자 그리고 스타트업 모두에게 부당한 경제적 피해를 초래해 왔습니다. 피해 금액만 최소 9조 원입니다. 이런 상황이 우선 매우 유감스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질문을 하나 드리고 싶은 것은 우선 한국에서도 과징금 처분을 받을 경우 처분에 불복해서 법원에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 제기하실 계획이신가요? 이 부분은 짧게 답해 주십시오. Well, the question is, it's as a global platform company, Apple is a symbol of innovation, but it has caused 9 trillion won of damage to Korean people, developers, as well as startups. The question specifically is regarding the pending administrative fine. If the fine is imposed in Korea on Apple, will Apple be challenging this and filing a lawsuit in the administrative court? Congresswoman, thank you for that question. As I mentioned before, we provide tremendous opportunity for our app developers, especially small companies, small developers that can compete in a global stage, 175 countries around the world that they can compete in a level playing field. In terms of the fine, we will comply with the laws everywhere that we do business. 예, 애플은 항상 앱 개발자들에게 많은 기회를 주고 있으며 특히 개발자 중에서 영세한 작은 개발자들도 저희 애플의 플랫폼을 통해서 전 세계 175개 국가에 접근을 할 수 있습니다. 여쭤보신 과징금의 경우 애플은 항상 법을 준수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법을 준수할 것입니다. 예, 지금 답변 말씀이 조금 여전히 유감스러운데요. 대한민국의 앱 개발자들은 독점이 아닌 공존의 가치로 귀사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한국 개발자들을 존중하는 취지에서 실질적인 변화를 보여주시기 바라고요. 이 자리에서 앱 개발자분들과 우리 국민들께 사과하실 생각 있으신가요? This is regarding the partnership, the relationship you're mentioning with the developers. What the Korean developers want is a coexistence with Apple instead of being abused by a dominating company. Here standing, are you willing to apologize to Korean developers? Congresswoman, again, I just want to emphasize that we truly value our app developers, including in Korea. We respect and we take this very, very seriously. We provide developers in Korea to be successful. We provide a private, stable, trusted, secure platform that they can compete in a world stage, global stage across the world. So, yes, we respect our app developers and will continue to work with our app developers. 존경하는 의원님, 애플은 항상 개발자들을 존중해 왔으며 개발자들과의 이런 관계를 굉장히 엄중한 사안으로 보고 있습니다. 애플은 개발자들이 성공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가 보호되고 안정적이며 이용자들의 신뢰를 받는 보안이 유지된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개발자들이 전 세계 시장에서 진출하고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계속해서 개발자들과 함께 협업하겠습니다. 예, 지금 제가 묻는 말에 정확하게 답변을 하지 않고 계셔서 여전히 유감이고요. 사과하실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문성환 참고인 다시 한번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아까 질문에서 윤석열 방통위가 팩트체크 사업하는 빠띠를 감사하고서 실제 지급한 급여를 기준으로 인건비를 상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해서 무려 7억 5천만 원의 부과금을 부과했다는 점 확인했었죠. 네. 예, 그리고 참고인의 징계 사건에서는 그 같은 사유에 대해서 징계 사유 안 된다고 판단했다는 점도 확인했습니다. 맞죠? 네, 맞습니다. 예, 참고인 아까도 말씀 나눴는데요. 한국재정정보원 2021년 10월 빠띠에 대해서 인건비 집행 관련 사항 현장 점검했다고 하셨죠? 네. 예, 그때
감사에서 나온 문제 제기 있었나요? 현장 점검에서? 제가 현장에 가진 않았지만 저희 지원을 통해서는 당시 그 감사 결과에 나온 지적사항은 없었다고 들었습니다. 충분히 예, 설명될 것 맞습니다. 같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좀 넘겨주시면요. 실제로 당시 현장 점검 결과 보고서를 보면요. 인건비 사항에서 부정 아님으로 결론이 명확하게 나 있습니다. 네, 잠시 옆에 좀 대기해 주시고요. 유석균 증인 잠시 좀 나와 주시겠습니까? 아니야, 나 공개하려고. 예, 증인 그 팩트체크 사업 감사 총괄하셨죠? 네, 실무적으로 총괄했습니다. 예, 오늘 나온 이 관련 얘기들을 다 알고 계시지요? 일단 그간에 네, 그걸 경위 예, 알고 예, 대략 알고 계시죠? 그 여전히 인건비 관련 감사 결과에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시나요? 다른 뭐 주체에 따라 가지고 여러 가지 의견은 있을 수는 있는데 저희는 감사반은 당시 감사 기간 동안 확보할 수 있었던 어떤 증거 자료 그리고 진술 그리고 의견서 등을 종합적으로 좀 검토를 했고 지금 그 징계 의결서에서 그 명시된 소프트웨어 사업 대가 기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감사 결과를 내놓은 근거는 예, 나머지 부분은 추후에 또 듣겠습니다. 다시 그 문성환 참고인 좀 나와주시겠어요? 보세요. 예, 참고인 그 수차례 보고 평가 감사 진행되었고 절차도 내용도 문제없이 종료된 사업이었는데 방통위가 정권 교체 후에 기준을 바꿔서 표적 감사로 과도하게 한 민간 기업을 처분을 했어요.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나요? 이 건에 대해서 참고인 의견 간단히 좀 말씀해 주시겠어요? 방통위 그 종합감사가 있기 전까지 그 현장 점검 그리고 몇 차례 감사들이 있었는데 그때까지는 이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었습니다. 예, 위원장 직무대리님, 예, 이 건은 누가 봐도 표적 감사였고요. 전 정부 사업을 망가뜨리기 위해서 정부와 민간의 신의마저 스스로 정부가 무너뜨린 참담한 사안으로 보입니다. 박미통의 위원장 새로 오게 되면 이 사건 바로 잡아야 한다고 신속히 보고해 주시고요. 또 향후 조치 계획. 예, 알겠습니다. 예. 예, 시작하겠습니다. 아까 유석균 증인이 나오셨다가 좀 질의하시고 좀 가셔서 부득이 이제 제가 그냥 혼자 좀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유석균 증인이 직전 질의에서 2023년 하반기에 진행한 감사에서 그때까지 나온 모든 자료 종합해서 감사 결과가 정당하다 이런 취지로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 지금 아까 제가 보여드렸던 이 슬라이드 기재부와 한국재정정보원 현장 감사 결과 그 점검표 이게 2021년도 10월 것입니다. 23년도에 21년도 자료 나온 자료 못 본 것입니까? 예, 제대로 종합한 것이 맞는지 심히 의문이고요. 그 반상권 직무대리님, 예. 예, 시청자 미디어 재단에서 방통위에 우리 그 문성환 참고인에 대한 징계 재심의해달라고 요청했는데 수용하지 않으셨었죠? 예, 그럼 빨리 답해. 예, 맞을 것입니다. 예, 정말 이 사태에 누가 보더라도 우리 윤석열 정부 R&D 생태계 무대포로 파괴한 것처럼 전 정부 사업이라는 이유로 정부 신의까지 무너뜨리면서 민간 팩트체크 생태계 뿌리마저 뽑은 상황이라고밖에 볼 수 없고요. 이런 식이면 지금 아까도 계속 얘기 나오는데 온갖 불법 유해 허위 조작 정보 어떻게 민간 스스로 걸러낼 수 있습니까? 앞으로 이런 식이면 민간에서 어느 누구도 팩트체크 사업에 도전할 엄두조차 내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 염두에 두시고요. 오늘 출석하신 우리 박미통위 관계자분들께서 반드시 약속하신 대로 조치계획 만들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그다음 잠시 멈춰 주시고요. 구글 우리 황성애 구글 코리아 부사장님 잠시 나와 주십시오. 예, 시간이 없어서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진술하실 때
각국 법에 따라 법을 존중해서 정책을 펴고 있다는 취지로 말씀하셨었죠. 근데 아마 부사장님도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2021년도에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금지법 통과시켰습니다. 맞죠? 예, 이는 개발자의 선택권과 소비자의 권익을 지키기 위한 사회적 논의 그리고 민주적 절차 철저하게 준수하면서 이뤄낸 성과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 정말 숱하게 계속 지적되듯이 지금 구글과 애플 두 회사에서 정말 글로벌 플랫폼 기업의 위상에 걸맞지 않게 이 법 취지를 훼손하는 과정이 있었다고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수수료 관련돼서는 단순히 어떤 결제 돈적인 부분뿐만 아니라 전체 저희가 190개 국가에서 앱을 배포하고 또 보안을 유지하고 하는 그런 운영 비용들이 다 예, 포함이 맞습니다. 된 내용입니다. 네네. 제가 좀 더 말씀을 드릴게요. 구체적인 것은 추후에 저희가 서면 질의로 다시 하겠지만 지금 제3자 결제 같은 꼼수로 대응하고 있으세요. 30%에서 26에서 27% 수수료 낮췄다고 하지만 결과적으로 결제된 수수료 포함하면 기존의 인앱결제보다 더 비싼 상태가 초래되었습니다. 이것이 과연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각국 법을 준수하겠다는 그 취지에 비춰봤을 때 인앱결제 강제금지법을 만든 우리 대한민국의 국회 취지 부합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 회사들에서 우리 대한민국의 입법 주권, 시장 질서 정말 가볍게 여기는 태도라고 보지 않을 수 없고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에서 하고 계시는 행동과 너무 다르기 때문입니다. 아까 그 애플에서는 제가 사과 요청드렸으나 말씀 주신 것처럼 저희가 그 제3자 결제 시스템을 사실 세계 최초로 도입을 한 거는 한국 법을 존중한 것이었고 수수료에 있어서는 저희가 굉장히 많이 인하하는 방침을 세우고 있습니다. 그만 듣겠습니다. 그런 얘기 듣자는 게 아니고 사과하실 의향을 물었잖아요.